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1,3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패턴상 주 중반에는 다시 급증하는 흐름을 보여온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는 접종 인센티브 확대로 사적 모임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향한 실험적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375명을 나타냈는데요. 그간 확진자 수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휴일 영향 때문이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은 그 주말에 이제 검사 건수 감소 때문에 이제 확진자 수 규모가 좀 작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그런 확진자 수가 이제 주별로 봐도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는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제 예방 접종 완료자가 늘어나고 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나타나는 이동량의 그런 변화들도 지금 비수도권 중심으로는 좀 많이 감소하면서 실제 이 확진자 수 이제 전체 비율에서 비수도권이 한 40% 가까이 갔다 지금 이제 30%대로 떨어지고 수도권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유행이 이제 통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이전에 이제 잘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네. 추석 연휴를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월요일 수치 그리고 화요일 수치까지는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을 받기도 하니까 이번 주 중반에 이제 수치가 어떤지를 또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적 모임 기준이나 일부 이제 완화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걸 정리를 해봤는데요. 4단계인 수도권의 경우를 좀 보실까요? 오후 6시 이전의 경우에는 식당과 카페 그리고 집에서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서 최대 6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 것이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다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3단계죠. 3단계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 모임까지 가능한데요. 6시 전후로 해서는 모두 인원이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때 접종 완료자가 꼭 있어야 된다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백신을 맞지 않으셨던 분들은 기존에 6시 이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 또 모일 수 있는데 많이 모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접종 완료자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한 게 앞으로 한 달 동안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두고 또 일각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향한 실험적 첫발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또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위드 코로나를 위한 실험적 척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적 모임을 어느 정도 제한한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조치였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오후 6시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추가로 제한한 것이 또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또 추가로 조치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이제 좀 인센티브를 줘서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완화하는 것을 또 어떤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게 위드 코로나를 위한 뭐 첫발이라고 한다면 첫발이 다소 이제 과감하게 내딛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살짝 이제 반걸음 정도 이제 나갔다 이렇게 반걸음. 보는데 네. 다만 이게 어떤 걸음이냐를 얘기할 때는 목적지가 뭐냐를 놓고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 발이 위드 코로나를 위한 이제 첫발이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일정 정도까지 도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좀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완화해 갈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방역 정책을 지금처럼 이제 확진자 숫자를 이렇게 좀 통제하고 제한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네. 좀 위중증 환자 위주 그리고 치명률 관리 위주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하는 방역 당국과 정부의 이제 의지가 얼마만큼 작용하느냐 이게 이제 이걸 실험적인 첫발로 내드릴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게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방역 당국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이제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추후에 이제 그러면 좀 백신 접종이 속도나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거가 연관돼서 위드 코로나 여부는 그걸 통해서 이제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전후 일주일간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9월 17일에서 23일인데요. 수도권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요. 8명까지
시간대 제한 없이 모임이 허용이 됩니다. 반면에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8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이제 브리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추석 연휴 이후에는 지역에서 산발적인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적 모임들이 좀 일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산발적인 감염이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 방역당국에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가족 모임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고 시간대 제한 없이 허용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신상희 위원장께서는? 지금 방역 당국의 메시지는 비교적 지금 명확합니다. 사실은 추석에는 이제 가족 모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묘도 있고 뭐 개별 여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딱 그 방역 당국에서는 가족 모임에 한해서만 예. 이제 일부 이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하고 다른 부분들은 좀 제한해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에 이제 이동량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동량은 그 가족 모임에 의해서만 이제 증가를 했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좀 자제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접종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백신 1차 접종률을 집계한 것을 보면 58.4% 1차 접종률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접종 완료율이죠. 접종 이후에 이제 14일 지나신 분들 34.6%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도 연장이 됐고 접종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잡힐지도 의문인데 이 점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 4차 그 대유행을 끌고 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그 변이 바이러스의 비율 증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하고 세대기가 짧아서 금방금방 감염되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불과 2-3달 전에는 뭐 거의 뭐 한 자릿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9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파 동력이 이제 강해지는데 일단 이제 거의 100%가 되고 나서는 더 이상의 동력이 증가할 게 바이러스 요인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부터는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우리가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백신 접종 완료자가 늘어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직 급격하게 완화하지 않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그 델타 변이가 독점종 거의 100%가 이루고 나서는 사실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방역 당국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석 연휴를 최소한의 이동량만 가지고 가족 모임 중심으로 진행해 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백신 5접종 사례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접종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5접종 사례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백신 접종이 이제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일선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백신이 주되게 이제 화이자 백신입니다.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냉동 상태로 이제 이송될 때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유효 기간인 것이고 만약에 해동됐다고 하면 그 해동일로부터 1개월간 이제 좀 이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개가 예를 들면 현장에서 혼동이 된다든지 그 혼돈된 상황에서 뭐 방역 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선입 선출 원칙 이게 처음 들어온 것은 처음에 들어온 것부터 이제 좀 소모한다. 이런 원칙들이 이제 지켜지지 않고 혼선이 빚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5접종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이제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방역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냉장을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유효 기간을 좀 일선 이 접종 기관에서 판단해 달라. 그것에 이제 좀 주목해 달라. 이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종의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있는 이제 백신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이제 접종 관리나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뭐 지금 상황을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뭐 이제 권고를 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데 좀 구조적으로 지금 있는 백신의 냉장 상태에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 냉장 상태의 유효기간 이런 것들을 어떤 좀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사실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그것을 새로 만들 수 있느냐는 뭐 별개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것에 좀 반드시 뭐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뭐 대안이 당장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5접종 사례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네. 이게 일부의 뭐 사례에 그치면은 국민들도 안심하고 좀 백신 접종을 뭐 이렇게 맞으러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겠지만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이것 때문에 뭐 지금 뭐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단지 예. 이제 항체 형성이 좀 이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이거 백신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몰릴 때 접종하러 가는 것은 오히려 좀 망설이게 되는 이런 효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이 실효적인 대책을 계속해서 좀 내놓고 설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님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님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는데요. 김민아 평론가님께서는 사건 큐브에서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요. 신상엽 학술위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